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분양 전환을 앞둔 하귀 휴먼시아 2단지 주민들이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감정평가액으로 분양가를 정하면 서민들이 내 집 마련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200여 세대가 모여 사는 임대 아파트입니다. 분양 전환을 앞두고 아파트 단지 곳곳에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2010년 10월에 지어진 이 임대 아파트는 임대 의무 기간 10년이 지나는 오는 10월부터 분양 전환됩니다. 하지만 10년 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입주민들의 부담은 커진 상황. 주민들이 1억에서 1억 5천만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데 실제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많고 목돈을 부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입주 당시 인근 아파트 분양가는 1억 9천만 원 선, 현재는 60% 이상 오른 3억 원대 초반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서민주택 공급을 위해 공기업이 저렴한 공공택지에 건설한 아파트인 만큼 공기업이 과도한 시세 차익을 노려서는 안 된다며 분양가 상한제가 반드시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시세 감정가 평가액으로 분양한다. 이거는 우리 입주민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고 주택공사에서 집값 안정은커녕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그런 일인 것 같아가지고. 공공택지에 건설된 아파트 분양가의 경우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승인을 받도록 돼 있지만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 전환의 경우는 감정평가액 평균으로 분양가를 결정하도록 돼 과도한 분양가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LH 측은 임대주택법상 문제가 없다며 원론적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 계약서상이 분명히 명시가 돼 있고 법에도 돼 있는 건데 그것을 그렇게 요구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성격은 아니지 않습니까? 분양가 나온 상태에서 주민들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부영 임대 아파트를 분양받은 주민들이 분양가가 부풀려졌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던 만큼 하귀 휴먼시아 임대 아파트의 분양가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무분별한 물티슈 배출로 인한 하수 처리 문제를 살펴보는 연속기획 이것만은 바꿉시다 순서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최근 사용량이 늘고 있는 화장실용 물티슈, 이른바 물에 녹는 물티슈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대형 매장에서 판매되는 화장실용 물티슈. 물에 녹아 변기에도 버릴 수 있다는 광고에 최근 소비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비대용 물티슈 찾는 고객들이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해당 카테고리에 대해서 전용 매대 진열 공간이 따로 생겨났고 구색도 많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화장실용 물티슈는 정말 물에 잘 녹을까? 화장지와 화장실용 물티슈, 일반 물티슈 세 종류의 분해도를 측정해봤습니다. 화장지는 1분 정도가 지나자 조각나기 시작해 5분 뒤 완전히 분해됩니다. 일반 물티슈는 전혀 녹지 않았고 물에 녹는 물티슈는 10분 뒤 물이 탁해지기 시작했지만 30분이 지나도 여러 조각으로 분해될 뿐 원형은 남아있습니다. 물에 녹는 물티슈는 이렇게 교반을 30분 정도 해본 결과 일반 유지는 5분 정도에 완전히 분해가 됐는데 이 물티슈는 아직 과정이 진행 중이고 뭐 한 50% 정도 물에 녹은 걸로 지금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른 제품도 차이는 있었지만 일반 화장지보다 분해되기까지 최소 4배 이상 걸렸습니다. 20분 넘게 돌린 결과 눈에 보이기에는 물티슈가 모두 분해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내용물을 확인해보면 뭉침 현상은 그대로 남아있고 잘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제품마다 설명서에는 변기가 막힐 우려가 있으니 한두 장씩만 쓰라거나 화장실용이지만 변기에 버리지 말라고 쓰여진 경우까지 제각각.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 국가처럼 실제 변기에 버려도 문제가 없는 물티슈인지 제품 기준 규정을 엄격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문가들은 제대로 녹지 않는 물티슈가 오수관을 지나면서 다른 이물질과 섞이거나 여러 장이 뭉치면 하수 펌프장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하수 처리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 물론 무심코 버린 물티슈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수 발생량에 대한 예측 실패와 노후화된 시설 등이 더 심각한데요. 하지만 물티슈 문제는 비용 투자나 정책 등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도민들의 작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됐던 전국 부동산 경매 시장이 다소 회복됐지만 도내 업무시설이나 상업시설 낙찰률은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법원 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 지역 경매 진행 건수는 314건으로 이 가운데 106건이 낙찰돼 낙찰률 33.8%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업무와 상업시설의 경우 올 들어 가장 많은 89건이 경매에 붙여졌지만 이 가운데 13건만 낙찰돼 전국 최하위인 낙찰률 14.6%를 기록했습니다. 제주도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건물주에게 재산세를 감면합니다. 제주도는 제주도세 감면조례 개정안 시행에 따라 임대료를 10% 이상 낮춰준 건물주를 대상으로 최대 50%까지 재산세를 감면할 방침입니다. 해당 건물주는 올해 말까지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돌봄 공백이 커지기도 했지만 육아 문제는 심각한 저출산 시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과제이기도 합니다. 마을 안에서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이른바 품앗이 마을 돌봄이 대전에서 시동을 걸었습니다. 대전형 아이 돌봄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선 물론 지속성이 가장 큰 관건입니다. 대전의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교 수업을 마친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고학년까지, 또래는 물론 언니, 오빠까지 10여 명의 아이들이 자연스레 섞여 게임도 하고 요리도 나눕니다. 같이 이야기도 하면서 하고 문제도 같이 풀면서 하고 주사위 게임, 수학으로 관련된 거 게임 해가지고 재밌어요. 지난해 설립된 이 마을 학교는 엄마들이 선생님입니다. 품앗이를 통해 마을 안에서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겁니다. 형아들한테 배울 점도 사실 많이 있고 또 동생들을 이렇게 보살피고 다독이고 이런 경험해 볼 수 있고 또 배울 수 있어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대전에는 이런 품앗이 형태의 공동 육아 나눔터가 6곳. 대전시는 이런 마을별 돌봄센터와 프로그램을 통합 지원하는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돌봄 공백이 커지면서 마을 단위 돌봄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마을이 아이를 키운다는 그런 뜻을 담아서 우리 지역에서 우리 어린이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고 지역 아동센터나 초등학교 돌봄과 달리 이런 마을 품앗이 육아는 사람과 공간을 구하는 일이 관건입니다. 이를 위해 돌봄 공동체 활동가, 즉 맘코치를 양성하고 배달 강좌 등을 통해 마을 품앗이 육아 공동체 활성화는 물론 독방 육아와 틈새 보육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공동체가 갈 수 있는 힘을 길어주는 네트워크 단위를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 공유하고 그리고 어려운 점을 나누면서 해결해 나갔을 때 코로나19 사태 속에 가정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돌봄 역시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도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 즉 지속성이 대전형 돌봄 품앗이가 성공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판매 부진을 겪던 멍게 업계가 온라인 판로를 개척하면서 주문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수산업계의 대표적인 코로나19 극복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경남 부정석 기자입니다. 올해 막바지 수확이 한창인 통영의 한 멍게 양식장. 멍게를 선별하는 어민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이맘때 수확된 멍게는 보통 여름철 판매를 위해 냉동 보관됩니다. 하지만 올해는 수협을 통해 바로 시장에 출하되고 있습니다. 본격 수확철에 닥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던 양식 어민들이
지난 3월부터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면서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생각지도 하도 안 한 그 코로나라는 그걸 맞아가지고 우리 멍게 하시는 분들이 초등에 어려움을 참 많이 겪었어요. 판로 부분은 이제 지금은 제자리 잡아갑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멍게 위판량은 406톤, 지난해보다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킬로그램당 평균 판매가는 9,000원으로 지난해보다 3,000원 정도 떨어졌지만 판매량이 늘면서 수익은 오히려 크게 늘었습니다. 껍질을 벗긴 알멍게와 젓갈 등 주로 소포장 가공식품 소비가 크게 늘었습니다. 집에서 신선하고 위생적인 멍게를 바로 싼 가격에 먹을 수 있는 그런 큰 계기가 되고 저희 업계도 소비 촉진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멍게 수협은 새로운 가공식품 개발과 수확에서부터 가공 유통 등 전 단계를 온라인으로 공개해 온라인 판매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구정석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아침 남부와 산지를 중심으로는 약한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비 양은 5mm 미만으로 적겠고요. 오후가 되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모레 오후부터 남부와 서부를 시작으로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와 함께 안개도 짙게 끼겠습니다.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세시를 기준으로 가시거리가 서늘은 60m, 고산은 110m로 매우 짧겠는데요. 아침 출근길 전방 주시 잘하셔서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서 덥고 습하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와 남부 21도, 서부와 동부가 20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와 동부가 26도, 남부 25도, 서부 24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현재 기온 21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제주도 전해상과 남해 서부 서쪽 먼바다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에는 방무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구름고도특보가 발효 중이지만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383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가 오늘부터 오는 25일까지 11일간의 회기로 열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제주도와 교육청이 제출한 지난해 예산 결산 승인안과 조례 개정안,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 개선 동의안 등이 다뤄집니다. 특히 지난 4월 의결 보류됐던 제주도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과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교육 희망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조례 개정안 등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제주 4.3 특별법 개정을 위한 범국민 기구가 오늘 출범합니다. 제주도의회는 오늘 오후 1시 도의회에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제주 4.3 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 출범식을 갖고 앞으로 활동 계획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공동행동에는 제주도와 도의회, 교육청을 비롯해 4.3 유족회와 124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며 내일 출범식에는 원희룡 지사와 김태석 의장 등 기관과 단체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제주 해안에서 수거되는 괭생이 모자반의 90% 이상이 농가 퇴비로 공급됐습니다. 제주시는 최근 한 달 동안 괭생이 모자반 4,200톤을 수거해 이 가운데 96%를 14개 농가에 퇴비로 공급했습니다. 농가 수요 조사 결과 앞으로 7,000톤까지 추가 공급이 가능하며 제주시는 처리 비용 17억 원을 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항공이 국내 항공사 중 처음으로 투명 가림막이 설치된 안심 체크인 카운터를 운영합니다. 안심 체크인 카운터는 제주공항을 시작으로 부산과 대구 등 7개 공항 국내선 카운터에 순차적으로 설치됩니다. 제주항공은 직원과 승객의 접촉을 줄이기 위해 승객이 직접 바코드 인식기에 항공권을 인식하고 탑승 순서를 엄격히 구분하며 좌석 배치도 거리를 띄우고 있습니다.
서귀포항과 모슬포항 일대 공유 수면이 매립됩니다. 제주도는 서귀포 문섬 일대가 해중 경관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해양 레저 체험센터와 선박 계류 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 서귀포항 내 공유 수면 3,000제곱미터를 매립할 계획입니다. 또 모슬포항에 안전시설물인 무량장과 돌재를 설치하기 위해 4,000여 제곱미터를 매립하는 내용의 기본 계획안을 제주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